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드디어 그랜저 깡통 모델을 출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차는 제 차량은 아니고 80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 쌍용 토레스 기억하시죠? 거기 웰카에서 이번 신형 그랜저 깡통을 출고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타보면서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시승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게 거의 1호차로 출고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 한 300대, 400대 정도 전국에 풀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일단 이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딱 하나 들어갔어요. 10만 원짜리 컬러 옵션이 들어가서 3,725만 원짜리 신형 그랜저가 직접 타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실제로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주행감 바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웰카에서 이거 줄지 누가 합니까? 또 100만 되면은 그때 자, 차를 가지고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잠깐 사이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댓글이 야, 구독자 이벤트를 하기 위해 그랜저를 출고했구나,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웰카 대표님께 이 차 저 리뷰하라고 일부러 출고를 해주셨어요. 빨리 나오는 차를 받기 위해서 100만 딱 되자마자 그랜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신차 구매 할부는 웰카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웰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 어쨌든 국내 최초로 그랜저 깡통 시승기, 뭐 그랜저 시승 자체가 최초일 것 같긴 하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를 우리가 시승한다고 했을 때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깡통 그랜저는 과연 탈만한가? 요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3,715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시작을 하는데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원래 뭐 플래티넘, 프리미엄 초이스, 현대 스마트 센서, 원, 카팅 어시스트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컬러 옵션 10만 원만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과연 이 가격에 옵션 아무것도 없는 깡통 그랜저는 탈만한가? 요거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주행하면서 느끼는 게 깡통 그랜저 탈만하다 이거거든요. 자, 왜 괜찮은지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뭐 산타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좀 낮은 트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헤드램프, 테일램프, 이 전구류가 되게 후져 보이잖아요. 일반 전구 들어가가지고 누가 봐도 트림 좀 낮아 보이고 이런 느낌인데 그랜저는 어때요? 풀 LED, 헤드램프, 데일라이트 다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깡통이든 풀옵션이든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 트림이 프리미엄 트림이거든요. 근데 저렴해 보이지가 않아요. 단, 아예 똑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원래 문을 열고 닫으면 뭐가 나오죠? 웰컴 라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웰컴 라이트는 빠집니다. 기본은 캘리그라피부터 들어가고 이게 이제 플래티넘 옵션으로 묶여요. 근데 웰컴 라이트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방향 지시등이 무빙 턴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이 들어갑니다. 뒤에 후면부에 있는 방향 지시등 역시도 그냥 일반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고요. 원래 후진을 하면 가이드 램프가 나와야 되는데 후진 한번 넣어주실래요? 후진 가이드 램프가 빠집니다. 그냥 일반 후진등만 나오는 거예요. 후진 가이드 램프는 익스클루시브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플래티넘 옵션, 프리미엄 초이스에 전동 트렁크가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수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수동 트렁크라 그래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유압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반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죠. 자세한 디테일은 또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이 미등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테일램프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이게 트렁크를 열면은 등이 꺼지고 좌우측 끝에만 등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휠이에요. 자, 18인치가 기본이고요. 요거 이제 그 플래티넘으로 묶이면은 19인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 18인치가 기본이고 흡음재 타이어였죠. 넥센의 엠페라 슈프림 타이어라고 이게 이제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거든요. 이게 전트림 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얘가 19인치가 금호 타이어고 20인치가 아마 미쉐린 타이어였나? 그렇게 좀 타이어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게 바로 방음이에요.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이지만 이중 접합 유리가 전 트림 다 기본으로 적용입니다. 1열, 2열,
앞유리, 뒷유리, 오페라 글라스까지 다 이중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게다가 이 이중접합 유리가 다 같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이 안쪽에 실링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조용합니다. 주행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꽤 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3중 실링, 여기 고무 몰딩 이 부분 있죠. 여기가 3중으로 이 앞을 이렇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서 되게 조용한 정속성을 보여주는데 이게 기본 적용이에요. 자,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기본 트림입니다. 이게 기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천연 가죽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인조 가죽이라도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 옵션이 빠진 트림이기 때문에 앰비언트가 아예 안 들어와요. 요거는 플래티넘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 앰비언트가 이제 호불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를 굳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 앰비언트가 들어오면은 이쪽에 이제 무드램프도 들어오고 이쪽 그 수납함 있잖아요. 여기에도 불빛이 나와서 물건을 적재했을 때 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좀 넣었을 때 뭐가 어떤 게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집니다. 이게 이제 플래티넘 옵션에 무선 충전 패드나 이 터치 공조기 앰비언트가 묶여 있는데 이걸 안 집어넣으면 살짝 불편하기는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인식 요것도 빠집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지문인식도 굳이 이렇게 필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부분 바로 계기판이에요. 다 지금 터치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커뮤니티 굉장히 시끄러운 게 있어요. 요 디자인이거든요. 요 지금 UI가 원래는 뭐 캐스퍼, 소렌토, 산타페 뭐 각 차종에 맞는 차량의 실루엣이 나와서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는지 계기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 인포테인먼트 센터에서 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얘기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게 이게 비행기와 추후에 나오는 모든 차들이 이런 식으로 통일돼가지고 나온다. 디자인이 변화 없이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물론 카더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터치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괜찮아요. 이런 UI나 이런 것들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퀵 컨트롤 이거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용하기 좀 편하죠. 자,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계기판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UI가 심플해졌어요. 내가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지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디오도 지금 옵션이 안 들어간 깡통 오디오인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생각보다 훌륭해요. 좀 놀랬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 음성 안내 캐릭터가 제이지, 뭐 라이언, 어피치, 무지 같은 카카오 프렌즈랑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놀라웠다. 자, 그리고 이제 계기판도 바꿀 수가 있죠. 클래식이죠. 그리고 요게 심플, 좀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 해제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래 들어간 건데 속도 연동 음량, 요거는 이제 차 속도에 따라서 음량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기능도 보통 고급차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플래그십 모델답게 당연히 이 속도 연동 음량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공조기, 요게 이제 플래티넘 옵션인데 플래티넘 옵션이 빠지면 터치식 공조기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디자인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조작감이라든지 사용했을 때 그 사용감이 오히려 터치식 공조기보다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조수석 시트, 운전석 시트 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조수석 시트는 앞, 위, 앞, 뒤로는 전동이지만 위, 아래 올라가거나 내리는 거는 아예 조절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운전석은 다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통풍 시트도 빠져요. 이것도 옵션으로 따로 빠지기 때문에 프리미엄 초이스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으로 이런 식으로 수납함이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추가로 또 들어가 있죠. 물론 여기에 UVC 빠져 있고 선바이저 등 다 LED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기능이긴 하지만 요 버튼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충전만 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돼 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전환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그냥 충전 모드만 되고 내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고 싶다 그럼 버튼 한번 더 누르면 주황색 불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뒷좌석 공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다기능 암레스트가 원래 들어가거든요. 여기 근데 오디오 옵션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오디오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컵홀더나 수납함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 뭔가 좀 높으신 분들이 타는 거 아니라면은 굳이 이 뒤쪽에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80, 자, 뭐 이런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주행을 떠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이제 칼럼식 기어가 바뀌어서 이거 체결감은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주행했을 때 잠깐이지만 반응은 굉장히 빨라요. 보이죠? 칼럼식 기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 반응 느리면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바로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빠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칼럼식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조금이라도 반응이 늦으면 되게 답답해요. 근데 보이는 것처럼 반응이 굉장히 버벅임 없이 작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단 이게 근데 약간 그 위치가 조금 좀 거슬리는 게 이 와이퍼거든요. 와이퍼인 부분인데 살짝 조금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간섭이 조금 있는 거는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내가 와이퍼를 조작했을 때 살짝 터치할 수 있어 조금 손에 걸린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칼럼식 기어가 이게 위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오작동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이게 움직임이 살짝 조금 걸린다. 후방 카메라가 지금 서라운드 뷰 옵션이 빠졌잖아요. 이 서라운드 뷰 옵션이 파킹 어시스트에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후측방 경고나 뭐 이쪽 그 계기판에 카메라 나오는 이런 것들이 파킹 어시스트에 묶여 있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조금 떨어져요. 요즘에 나오는 차 치고는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것도 뭐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기는 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라.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라. 자,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이제 호불호가 좀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호였거든요. 괜찮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단 그립감이 이 위에는 괜찮아요. 이 윗부분은 괜찮은데 이 밑에가 되게 뭉툭하게 되어 있잖아요. 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했을 때 상관없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유턴을 한다, 핸들을 돌릴 때 이럴 때 이 부분이 되게 뭉툭해서 좀 그립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워낙 손이 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 나온 차들 보면 이 밑에가 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돌릴 때 놓치지 말라고 이 부분이 좀 파여 있는데 이 그랜저는 막혀 있어서 살짝 조금 답답한 느낌이 조금은 있다. 자, 그리고 옵션이 빠진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한 번 시트를 조절을 하면 내가 한 번 시트 이렇게 맞추면은 바꿀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막 대리라든지 뭔가 회사차로 막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바꿀 때 말고는 이거 조절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이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시트 역시도 빠져요. 메모리 시트 빠지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면 혼자 운전하지 않고 가끔 이렇게 한두 명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운전자가 바뀌면 계속 그 메모리 시트를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죠. 이게 지문 인식으로 인식이 되면은 시트랑 메모리 시트랑 연동이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디지털 키로 문을 열면 내가 저장해놨던 시트 포지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메모리 시트나 이런 게 빠지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 자, 근데 딱 타면은 옆에 카메라에 비치는 느낌도 뭔가 보이지 않아요? 되게 시트 포지션이 밑으로 낮아요. 되게 낮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도어 턱이라든지 대시보드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K8과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K8보다도 더 낮은 것 같아요. 얘가 이번에 3세대 플랫폼으로 엔진의 위치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살짝 답답한 느낌도 있어요. 전방 시야도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요. 이 그랜저가 굉장히 길어요. 전장도 많이 길어져 가지고 뒤에 후면부의 트렁크 위치도 좀 위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안 올라가면은 방지턱이나 밑에 이제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밑에 트렁크 하단이 닿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위로 올렸는데 뒤쪽에 있는 시야가 살짝 좀 위로 올라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의 전방 이제 시야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밝고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시트 포지션이 나름 조금 낮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안 보이는 사각지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 뭐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전체적으로 되게 좀 부드러운 시트의 그 푹신푹신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푹신푹신한 느낌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의 시트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착자감이나 이게 아마 딱 이게 뭔가 좀 몸을 꽉 너무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쫙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젊은 소비자분들은 좀 좋아하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고급 세단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시트가 전체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불편하냐면, 이게 보통 슈퍼카나 차체가 좀 낮은 차들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게 낮아요. 낮아서 팔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 톨게이트에 이제 표 뽑을 때나, 그리고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표 뽑을 때 있죠. 그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결제할 때, 톨게이트 결제할 때 내릴 때 팔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또 한 가지 요 센터 콘솔 있죠. 이 부분이 제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주행하면서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행하다가 느끼는 부분이 걸려요. 여기가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 밟다가 악셀 왔다 갔다 할 때 이 부분이 내 다리를 약간 좀 간섭을 하는 것 같아서 살짝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단점들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점들을 모두 상쇄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되게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처음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문파카 처음 탔지? 네, 지금 처음 타보는데 되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진짜로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깡통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해요. 얘가 지금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나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깡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도 정말 조용해요. 조금 거짓말 더 못해서 G80보다도 더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과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간다면 또 어떤 느낌일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거는 저희가 풀옵션과 한번 이 깡통을 또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한번 비교를 해서 진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차감도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와,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가 있나? 정말 연구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신형 그랜저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되게 조용한 정숙성을 보여줄 거다. G80 위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차급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제네시스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얘는 어쨌든 현대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진짜 오늘 디테일하게 아는 줄 알아요? 이 영상 찍기 바로 전에 2023년 G80을 찍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G80과 비교했을 때, 심지어 그 차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의 차이가 정말 부드럽다. 물론 그 제네시스 G80만의 분명히 또 넘사벽의 느낌이 분명히 있겠죠. 이 급이라는 거를 넘기기란 쉽지가 않아요, 상품성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게 G80이 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G80과 그랜저 이렇게 비교 시승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두 차량을 비교했을 때 구동 방식이 달라요. 그랜저는 전륜, G80 후륜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쾌한 움직임, 약간 조금 더 그런 재미난 느낌은 G80이 좀 더 좋아요. 반응도 좀 더 부드럽고 약간 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살짝 그랜저는 앞에 프론트에 있는 프론트 오버행도 좀 짧게 하고 디자인적으로 후륜 구동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그 구동 방식에 대한 느낌은 확실히 G80이 후륜 구동이라서 훨씬 더 좀 경쾌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요철 부분 있죠. 이렇게 도로 노면이 안 좋은 공간, 안 좋은 곳, 이런 걸 지날 때는 확실히 통통동 튀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전자 프리뷰 서스펜션에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83km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8.9, 9.0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2.5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K8과 다르게 상황에 맞는 이제 연료 분사 방식으로 조금 더 연료 효율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평상시대로 주행도 해보고 연비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연비 주행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했는데도 8.9, 9.2까지 아마 제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꽤 훌륭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요거 좀 돌아갔을 때 지금 거의 바닥이거든요. 바닥이었을 때 가득 주행했을 때 기름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진짜 놀라운 거, 얘 지금 옵션 다 빠졌거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이에요. 옵션을 하나도 안 집어넣는데 깡통이 들어가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보통 풀옵션 때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기본 적용으로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현대 스마트 센서 2 옵션이 있어요. 요걸 집어넣으면은 내비게이션 기반에 진출입로 있죠. 톨게이트 나간다든지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제어를 해줍니다. 요게 옵션으로 또 빠져요. 프리미엄 선택 못하고 익스클루시브부터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하면요, 핸들 잡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립 감음형은 빠져요. 그립 감지 시스템 이거는 빠지는데, 이게 이제 캘리그라피부터 들어가요.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요거는 조금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거 핸들 평상시대로 돌렸을 때 이 밑에 되게 거슬리네. 모드에 대한 변화도 뚜렷해요. 지금 나 놀랐던 게 얘가 달리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근데 노멀 모드에서의 움직임은 되게 즉각적이지는 않고 나름 그대로 되게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차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 이거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두면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바로 오잖아. 이게 이렇게까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전장도 5m가 넘어가고 나름 부드러운 세팅을 한 차인데 스포츠 모드인데 차의 이런 롤링이나 움직임이 이거 거의 스포츠카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핸들이 무거워지는 게 놀랬어요. 이거 핸들 무거워진 거 봐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무거워지는 게? 자, 이게 스포츠 모드고 이게 그냥 일반 모드예요. 핸들은 보이지 않아? 게다가 배기음도 물론 이제 RPM이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커지는 부분도 있지만 배기음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이 상황에 맞는 연료 분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뭐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밟아도 뭔가 이렇게 반응이라든지 차가 좀 이렇게 빠르게 튀어나간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튀어나간다? 그리고 아니면 연료 효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약간 고 RPM 사용을 좀 지향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반응이 바로바로요. 배기음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바로바로 와. 근데 이게 노멀 모드로 가면 바로 다르잖아. RPM이 올라가는 속도나, 그리고 이게 악셀 끝에서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좀, 그러니까 엔진을 구동을 시켜서 힘을 좀 발생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와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연료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야, 근데 진짜 조용하다.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올라오는 게 굉장히 조용하네. 와, 이거 진짜 깡통 사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깡통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야, 어떻게 깡통을 타냐, 옵션 추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일단 LED 헤드램프나 LED 전구류 다 들어가죠. 계기판도 12.3인치 디스플레이나 뭐 12.3인치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본이에요. 게다가 조용한 거, 이게 진짜 커요. 승차감 부드럽고 정말 조용합니다. 그랜저가 이렇게까지 조용해도 되나? 와. 자, IG랑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IG는 이 7세대 그랜저보다 조금 더 젊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세팅이나 혹은 뭐 약간 좀 이렇게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데, 이 D-올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느낌은 그랜저 HZ처럼 약간 좀 무게감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노멀 모드에는. 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IG 그랜저보다도 훨씬 더 스포티한, 약간 되게 젊어지는 그리고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그랜저다. 진짜 현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근데 확실히 이 반응이 K8과는 다르네. 우리가 K8과도 비교 시승을 해볼 텐데 같은 엔진인 것 같지만 이런 반응이나 이런 움직임이 확실히 세팅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K8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든다면 그랜저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강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아마 K8과 비교해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쁜데? 봐봐. 달라진 거. 이건 이상하긴 하다. 진짜 뒤지고 생겼다. 근데 새로워진 UI가 시동 딱 끄면 여기 이어져. 와, 이쁘다. 로고도 신형 로고야. 그지? 저희가 52리터 정도 들어가고요. 8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면 561km 가득 주행하니까 561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트립에 찍히는 거라
이 평균 연비에 계산돼 가지고 주행거리 나오거든요. 그거 계산한다 그러면 연비가 조금 더 적게 찍히면 더 안 나오고 잘 나오면은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형 그랜저 깡통 모델을 최초로 시승 리뷰를 해봤습니다. 깡통 모델은 우리가 전시장에서도 리뷰해봤지만 시승기는 아마 국내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이번에 느낀 점은 옵션을 아예 안 집어넣은 그랜저도 정말 탈만하구나,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소하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실내 실루엣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교할 대상이 없이 혼자 타봐가지고 약간 또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다양한 차들과 이 그랜저를 또 비교를 해서 어떤 차가 더 매력적인지,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신차의 첫 시작. 웰카. 우파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 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송풍 후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캐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캐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딥캐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2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2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게다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개. 게다가 우파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냥냥.